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부산대학교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두 군데 모두 조국 딸의 특혜 장학금 논란이 벌어진 곳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조국이 청문회를 앞두고 일종의 어떤 쇼를 하는 것은 아닌지, 조국에게 무슨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건대는 환경대학원이 조국 딸에게 2학기 800만 원에 완전히 몰아주기 특혜 장학금을 준 것, 그 기록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으며 누가 결제 도장을 찍었는지. 부산대학교 의전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는 본인이 이제 개인 장학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기록 또는 다른 학생들이 신청한 것은 없는지, 어떤 비교 평가의 과정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으로 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관련 자료로 남아있기를 저는 상당히 희망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국 같은 인물에 관한 청문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저런 인물이 국회의 청문회장에 앉는다는 자체가 정말이지 이 국가의 수치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물론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면 조국 딸의 논문과 장학금 또는 조국 일가족의 펀드 이런 것이 보도된 직후에 후보자에서 사퇴를 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바로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후진국인 이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온갖 변명을 하고 무슨 질책을 달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개돼지 차원으로 조롱을 하면서 청문회 이틀만 버티면 장관이 되겠다는 저런 얄팍한 꼼수의 주인공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먼저 후보자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후보자가 버틴다면 관련된 각계층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농성 아니면 촛불 집회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한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후보자가 버티지 못하고 정권도 국민에게 속고 대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태 진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많이 관련된 사람들이 의당 나서서 해야 되는 행동에는 대단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가난한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원룸에 이 월세를 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알바를 해야 되는 경험에 그 알바의 땀 냄새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알바생들에 관한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 두 개를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직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창고 같은 어떤 이 방에 열린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남자 젊은 대학생이 웅크리고 앉아서 머리를 무릎 위에 대고 얼굴을 푹 묻고 졸고 있는, 그래서 저의 인기척이 들리니까 화들짝 놀라서 일어서는 이런 모습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잠자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또 하나의 장면은 제가 아주 뜨거운 폭염이 내리쬐는 여름에 빌딩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이 계산대에 어떤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대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 여대생으로 보였습니다. 유난히도 얼굴이 창백하고 여드름이 몇 개 송송 났으며 그 여대생이 에어컨도 없고 뭐 선풍기도 큰 선풍기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손바닥만한 선풍기를 틀어놨겠지요. 그 지하 주차장 입구에 그 한증막 같은 곳에서 그 계산대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주차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정말 얼마나 운이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길래 잘 사는 집의 자녀들은 지금 이 한 여름방학의 한가운데서 스펙을 쌓는다고 해외에 어학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인턴십을 하거나 그도 아니면 친구들하고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같은 또래의 남학생들하고 한여름밤에 호텔 정원에서 와인잔을 기울이거나 이런 학생들도 많을 텐데 물론 그런 학생보다는 저렇게 알바를 해야 되는 가난한 환경의 학생들이 훨씬 더 많겠죠. 조국 딸의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이 지역 알바의 땀 냄새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하고 외치고 촛불을 들고 조국을 끌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교수들은 많은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전임 이 대학원생들이 어떤 이 권위 있는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이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임 교수 자리 하나 따기 위해서 논문을 쓰느라 며칠 밤을 꼬박 세우고 정말이지 교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아부를 하고 이런 식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교수가 되고 연구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논문이 얼마나 자신들의 인생에서 자랑스러운 성적표요, 메달인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문이 아주 하찮은 재활용 쓰레기가 돼서 이미 논문을 다 만들어 놨는데 단국대학교의 장모 교수라는 사람 이미 다 논문을 다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6개월 후에 인턴으로 온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그 학부모와 잘 안다는 이유로 그 엄청난 논문에다가 제일 저자라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논문을 써야 된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외국의 학회가 아니라 시간이 덜 걸리는 한국의 학회에 이 논문을 제출해서 논문이 지금까지 제대로 인용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차례. 교수들 일어서야 됩니다. 집단 성명 발표하고 촛불 집회에 참가해야 됩니다. 같이. 세 번째, 의사들. 그 문제가 된 조국 딸의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을 낳는 신생아들의 37명의 피를 뽑았습니다. 그 정상적인 신생아들의 피 51명 이렇게 해서 54명 전부 91명의 신생아들의 피를 샘플로 해서 만든 논문입니다. 얼마나 그 신생아들이 특히 저 중환자실에 있는 이 뇌병증을 앓고 있는 이 신생아들은 얼마나 많은 이 통증을 느꼈겠습니까? 그런 피를 샘플로 해서 만든 학회 논문을 고등학교 2학년짜리 대학교에 입학하는 데 쓰기 위해서 외국도 아니라 시간이 덜 걸리는 한국의 학회에 제출해버린 이 의대 교수들, 의사들은 아기들의 피가 얼마나 처절한지 분노가 일어나지도 않습니까? 네 번째, 검사들이 개혁 대상이 되는 이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저런 식으로 나서는 데 대해서 이 나라의 의로운 검사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검찰의 내부 통신만에 왜 글을 못 올립니까? 그 검사들이 집단 성명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개혁 대상이란 말이냐? 검사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분연하게 외치세요.
다섯 번째 국회의원, 완전히 제가 오늘 아침 동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기관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권력의 광대가 돼서 조국의 비리를 옹호해주는 기자회견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이 혈세로 세비를 줘야 된다는 것. 아니, 더불어민주당에는 이 정풍운동을 할 이 초선이나 재선의원들도 없습니까? 공천이 겁나서 아무 말 못하고 찍소리 못하면서 저런 권력의 광대 노름이나 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정의당. 정의당은 소명 같지 않은 소명이라고 받아놓고서 이 청문회를 본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비례대표 몇 석을 늘리기 위해서 국회의원 몇 석과 이번에 정의당의 정의를 맞바꿔 먹을 겁니까? 엿바꿔 먹을 겁니까? 이미 세상에 드러난 조국 딸의 논문과 장학금 또는 조국 가족의 펀드, 이 문제만으로도 무덤 속에 있을 노회찬이 벌떡 일어나서 통곡할 일입니다. 노회찬의 후원에 회장을 했던 조국,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정의당은 더 분노해야 됩니다. 그동안 노회찬 전 당대표의 후원을 회장을 하면서 정의당을 완전히 기만조롱한 인물이 조국입니다. 정의당이요, 심상정 뭐합니까? 분연히 일어나서 대선호투에 올려서 조국을 끌어내리세요. 분노할 때 분노할 줄 모르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